네, 종목 고점 뚫고 하이킥 날려봅니다. 오늘은 한국의결권대행 최창윤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바로 고점 뚫고 하이킥 첫 번째 종목 만나볼까요? 네, 비덴트로 준비했습니다. 일관성이 있습니다. 네. 지난 마감 시간에도 가상화폐 관련주 안에서 에이티너 인베스트를 소개해 주시고 나서 오늘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은 또 하이킥 종목으로 비덴트를 선정을 해 주셨습니다. 이미 좀 튀고 있어요. 8% 급등으로 6,900원 선에서 움직이는 비덴트의 하이킥은 7,800원까지 날려주셨습니다. 가상화폐 관련주 하나하나씩 이제 소개를 해 주시네요. 네, 오늘 두 종목으로 준비했는데요. 네. 자, 우리 한 1개월, 2개월 전으로 기억을 되듬어서 한번 보시죠. 그때 우리 한국은행에서 디지털 화폐 유통을 은행권에 맡긴다는 그 내용으로 인해 가지고 ATM 기기, 현금 인출기 관련주들이 올랐죠. 그리고 얼마 전에는 JP 모건이 암호화폐 시장에 진출한다는 그 내용으로 인해 가지고 암호화폐 거래소 기업들, 뭐 지분 투자 기업들이 이제 올랐고, 자, 앞으로는 제가 보기엔 한 차례 더 이슈가 좀 남아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아마 삼성 갤럭시향 블록체인 지갑 관련해서 아마 또 한 차례 관련주들이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자, 첫 번째 종목 비덴트는 관련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는 업체인데요. 디지털 방송 장비와 이제 암호화폐 관련 블록체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이 블록체인 기술은 그 의료 정보, 뭐 디지털 콘텐츠, 금융, 물류 등의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반으로 한 네트워크 기술을 응용 가능하고, 관련 이 비덴트 같은 경우에는 국내 1위 그 회원수 1위 업체 그 빗썸의 암호화폐의 기획과 개발에 참여한 업체죠. 그래서 기술력 앞으로 뭐 신규 가상화폐 거래소가 생기든지 아니면 빗썸에서 새로운 화폐를 만들든지 이 비덴트의 기술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뿐만이 아니고 자회사 버킷 스튜디오라고 있는데요. 이 회사를 통해 가지고 코인스탁 거래소 운영업체 코인스탁의 지분도 직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적을 보니까 이 종목을 제가 관심적으로 제시하기 전에 실적을 보니까 나름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영업이익 규모의 영업 2분기를 보니까 영업 적자인데요. 소폭 7억 정도 적자였는데 순이익을 보니까 96억 흑자거든요. 그러니까 관계회사 지분법 손익이 106억 흑자를 기록하면서 아마 실적이 나름 분기별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부분들을 고려하면 본업인 그 디지털 방송 장비 부분에서는 좀 적자지만 지분 투자하거나 이런 지분 투자한 이런 업체 관계사를 통해 가지고 단기 순이익이 지분법 손익이 100억 가량 흑자를 내고 있는 점은 분명히 이 업체가 암호화폐 관련 시장이 커지면은 분명히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런 회사의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현재 시가총액이 한 2,200억 수준인데요. 금융 상품을 포함해서 그 현금성 자산이 한 450억, 그리고 순자산이 2,600억인데 PBR을 보니까 한 0.9배 정도 나옵니다. 근데 이 암호화폐 관련 주들은 비교적 좀 높게 거래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T-사이언티픽 같은 경우에는 PBR이 5배, 그리고 벤처 캐피탈인 그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경우에는 PBR이 4배 정도, 비교적 자산 가치에서 좀 비싸게 거래되는데 비덴트 같은 경우에는 나름 순자산 가치도 있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종목은 가상화폐 시장이 관련 응용 시장이 커진다면은 수혜를 입을 업체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좀 길게도 한번 투자를 할 수 있는 기업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시장이 불안할 때 개별 테마 안에서 디지털 화폐, 암호화폐 관련주들을 보신 거잖아요. 네. 근데 비덴트 같은 경우 실적도 그렇고 중장기적인 측면까지도 볼 수 있다라고 네, 저는 하면 1차 목표가가 7,800원인 것이고 중장기적인 목표가는 그럼 다르게 가져갈 수도 있나요? 저는 한 만 원 정도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PBR이 0.9배입니다. 0.9배고 이 업체는 암호화폐 관련 시장에서 직접적인 그 수혜와 분명히 사업 구조상의 수혜가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여타 뭐 벤처 캐피탈이나 관련 유사 업체들 보면은 PBR이 굉장히 비싸게 거래되거든요. 네. 뭐 관련해서도 뭐 조금 자산 가치도 좀 부각될 만하고, 그리고 현금성 자산이 450억이니까 이 회사는 뭐 부도 리스크 이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매수 타이밍이나 가격, 눌림목을 이용한 매수 접근의 가격대, 네. 타이밍과 가격대만 잘 이렇게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결정해야 될까요? 오늘 9%나 급등이 나오는데요. 저는 더 갈 것 같은데요. 네. 암호화폐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더 갈 것 같은데, 자, 오늘 같은 경우에 한번 50% 정도 한번 9% 급등을 해도요? 나머지 50%는 내일이나 모레쯤에 한번 또 눌림목이 나올 때 그때
그때 한번 나머지 물량을 한번 접근하는 전략으로 그렇게 네. 가시죠. 가상화폐 테마 안에서도 비덴트 1차 목표가 7,800원으로 하이킥을 날려주셨고요. 오늘 분할 매수 그리고 내일 또 눌림목 구간을 네. 이용해서 분할 매수 유효하다라는 부분까지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두 번째 하이킥 종목 또 만나볼 텐데 여기도 역시 암호화폐 관련인가요?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이 그 ATM 기기에 이어가지고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 기업. 자, 그 다음에 암호화폐 관련주들은 어느 쪽이 움직일까를 좀 생각해 보니까 갤럭시 S10에 저기 그 암호화폐 관련해 가지고 블록체인 지갑을 네네. 납품한 솔루션을 납품한 업체가 한번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제 K 사인이 되겠는데. 네. 개인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그리고 그 모바일 기기의 그 보안 인증 이런 보안 솔루션 분야에서 국내 선두권의 그런 기업입니다. 자, 첫 번째로 이 개인 데이터베이스 암호화와 관련돼 가지고 2016년에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된 직후에 분명히 수혜가 있을 텐데 실질적으로 수혜가 없었는데요. 정부의 재정 지출이 그러니까 정부 부분에서 예산 부족으로 투자가 좀 지연되었고 기업들도 이렇게 비용 측면에서 좀 부담이 되면서 좀 지연되었는데 이제 올해 이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정부에서 재정 지출을 좀 많이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정부 부분에서는 지금 수주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분기별 실적을 보니까 뚜렷한 이제 성장세를 좀 보이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저는 확인하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중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기기 보안 인증 시장인데요. 자, 국가가 기간 산업은 굉장히 중요한데 해커들의 공격이 있으니까 특히 우리 그 한전 같은 경우에 전력 개척기나 원격 검침 이 부분에서 이제 보안을 굉장히 좀 중요시하는 거죠. 이에 따라서 지금 K사인 같은 경우에 한전과 작년에 시범적인 일부 지역에 시범 납품을 했거든요. 원격 검침 관련 보안 기기 부분에서 납품을 했기 때문에 아마 전국 단위로 시행이 된다면은 네. 아마 보다 더 매출 성장이 크게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암호화폐를 응용한 그 블록체인 기술은 굉장히 넓은 범위에 제가 사용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5G 관련해서 OTT, 인터넷 방송이나 콘텐츠, 클라우드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좀 응용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보안 업체인 K사인도 분명히 저는 수혜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K사인의 하이킥은 1,750원까지 날려주셨습니다. 오늘 비덴트와 함께 K사인에 대한 관심 이야기해 주셨는데 단기로는 이 둘 중에 어디가 더 매력적인가요? K사인이죠. K사인이 조금 더. 비덴트는 좀 실적은 아직까지 썩 굉장히 좋아지는 그런 부분은 아닌데 나쁘지 않은, 네. 자산 가치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이제 K사인 같은 경우에는 삼성 갤럭시양 블록체인 지갑 한번 관련 모멘텀도 기대할 수 있고 네. 지금 분기별 실적도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비덴트, 네. 단기적으로는 K사인 이쪽으로 이렇게 관심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암호화폐 관련한 두 종목에 대한 또 하이킥까지 날려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 한국의결권 대행 최창윤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